안녕하세요. 레전드리 인카운터 에일리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어, 이 게임은 덱빌딩 게임이고요. 덱빌딩이라는 게 패를 이제 패를 받아서 그 패를 계속 어떤 계속 좀 수준을 올림으로써 좀 좋은 패들을 이렇게 사고 어떻게든 구해서 보충을 해서 좀 덱의 수준을 올림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의 게임들을 덱빌딩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에일리언이라는 요런 컨텐츠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저학년 시절에 집에서 이렇게 혼자서 불 끄고 이렇게 에일리언 2 비디오를 감상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에얼리언 특유의 그런 그 에얼리언 그 영화가 나온 연도가 1986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것도 없어서 촬영 특수효과를 약간 뭐랄까요, 촬영 특수효과를 약간 수작업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뭐 사람이 이렇게 인형옷을 입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캐메런 감독은 그 굉장히 지금 봐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멋지게 연출을 했고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그런 영화 내에서의 몇 번의 반전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뭐 액션 또한 굉장히 화려했었는데요. 여기서 등장한 우주해병의 그런 개념은 상당히 인상적이고, 예, 멋졌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면, 특히나 이 영화는 굉장히 영리한 방법을 썼다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에서의 에얼리언들이 조여오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영리하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자체에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고 있었는데요. 보드게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드게임을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묘수게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게임에 대한 얘기를 듣고 굉장히 해보고 싶었고, 실제로 해외 구매를 통해서 이 게임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좀 그러니까 설명서가 좀 양이 많은 관계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요번에 고드라이프에서 트루퍼님이 한글 설명서를 올려주셔서 한번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영화 내용처럼 이제 시나리오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무언가가 일어나는 장소와, 예, 그 장소에서는 이 장소 카드에는 뭔가 카드에서 돌발적인 위험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편은 지금 제가 배치를 한 상황인데, 2편, 3편, 4편, 그리고 그 외 번외적인 그런 내용까지 이렇게 장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장소마다 뭔가 해야 되는 목표 카드가 3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단계 목표 카드에서 뭔가 뭐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섞여서 9장을 이루고, 그 다음 11장, 13장의 순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마지막 목표가 제일 밑으로 가도록 해서 이렇게 섞고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섞어주고, 이게 제일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목표에 필요한 카드들, 그리고 첫 번째 목표에 필요한 카드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가 이렇게 점점 올라가도록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네, 배치를 해주고 이 장소 목표 카드들과 배치를 해서 네, 여기에 목표 카드, 여기 장소 카드, 네, 여기 하이브 카드에 그 나오게 되는 카드들을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카드가 점점 한 장씩 나오게 됩니다. 한번 차례를 진행하고 그 다음으로 나가고 그 다음으로 올라가고 예, 계속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밀어내면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중간에 뭔가 카드가 빠지게 되면 그까지만 이렇게 하나 늘어나고 또 다시 밀리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뭐 이제 스캔을 일정 비용을 지불해서 이제 그 점점 밀려오는 적들을 스캔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적 카드를 만약에 중간에 달성을 하게 되면 또다시 다른 목표가 공개가 되고요. 총 이제 세 번의 목표까지 죽기 전에 달성을 하면 게임을 성공을 시키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도달을 한 카드는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어떤 카드인지 공개가 되고요. 그 컴뱃존에 도달한 카드들을 제때 제거하지 못하면 그 컴뱃 카드에서 제시된 그런 공격만큼의 스트라이크를 받게 됩니다. 스트라이크 공격을 받게 되고 그 공격에 따라서 이제 피해를 입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하드 모드라고 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조금 더 기존의 거랑 비슷한 내용이지만 좀 더 난이도를 상승시킨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자 이제 카드를 고르게 됩니다. 제일 첫 줄은 영화 1편에 등장하는 캐릭터들, 2편은 영화 2편에 등장하는 캐릭터들, 세 번째는 3편에 등장하는 캐릭터들, 마지막은 이제 영화 4편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원하는 구성으로 네, 각 캐릭터마다 이제 14장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 그 캐릭터마다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한 캐릭터마다 14장인데 그 캐릭터를 4명을 뽑아서 보통은 처음 시작하거나 일반적으로는 그 해당하는 그 영화 처음 영화 시나리오와 일치하는 식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게임 진행에 있어 1편이면 1캐릭터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진행이 수월합니다. 왜냐면 특히나 이제 보면 그 카드 중에서도 보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의 반필수적인 카드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은 배제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원하는 대로 덱을 구성을 해서 캐릭터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가진 캐릭터를 할 것인가 라고 해서 이제 그런 종류도 고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의 형식인 그런 내용도 같이 예, 테이블탑 시뮬레이터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해서 아까 뽑은 캐릭터들을 4종을 모두 섞어서 바락 여기에 두고 HQ에는 5개를 깔아줍니다. 5개를 깔아서 그 고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카드에 보시면은 이제 기본 카드 처음에 시작하는 기본 카드가 이제 있는데 12장이 있는데 별을 표시는 일종의 비용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고용하기 위한 재화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발톱 표시는 이제 공격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카드를 총 12장의 카드 중 6장의 재화 카드와 6장의 그 일반 재화와 공격 카드를 가지고 시작하는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게임을 하면서 이제 6장을 손에 들고 거기서 가능한 캐릭터들을 깔린 캐릭터들 중 구매 가능한 것들을 이렇게 고용 가능한 것들을 고용해서 어떻게든 문제를 조금 이제 카드의 종류를 점점 이제 수준을 올려가면서
어떻게든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카드마다 여러 가지 능력이 있고요. 이렇게 처음 지불해야 고용을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그런 가치들 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 하단에 있고요. 그리고 뭐 네, 이런 것들을 고용해서 카드를 계속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영화가 굉장히 흡사하게 굉장히 긴장감을 주고 어, 뭐라고 할까요?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에얼리언 이상으로 레전더리 인카운터 에얼리언 덱빌딩 게임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